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엄청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네요. 특히 이제 그동안 제 채널에서 좀 골치를 썩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였는데 드디어 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와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이죠. 지난주 주말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던 종목이 삼성전기였는데 그래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줘서 일단 네 기분 좋게 주말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카페에 이렇게 조그맣게 글을 올리면서 이제 미 증시가 어제 다우는 하락을 했고요. 다우는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상승을 보였었어요. 근데 나스닥의 상승의 원인은 일단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등 반도체 섹터에서의 상승이 좀 네, 나스닥을 상승으로 돌이켜 세웠던 거였고요. 또 반도체 지수 또한 큰 폭으로 올랐었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일단은 코스피가 상승 쪽으로 갈 줄 알았었죠. 근데 이상하게 동시호가 때 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참 시장에서 좀 어려웠던 점인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 원인을 좀 보려다 보니까 좀, 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인텔 쪽에서 시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어요. 그게 좀 약간의 동시효과 때 영향이 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외인의 어마어마한 수급으로, 정말로 엄청난 수급이었죠. 오늘은 엄청난 수급으로 이렇게 이제 반도체 섹터, 특히 IT랑 오늘 IT 관련된 쪽,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을 강력한 수급으로 끌어올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확실히 미국하고 완벽한 커플링이 일어났어요. 어제 이제 국내 그 IT 섹터 상승이 일정 부분 그 시간 외에서 상승한 거에 선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었어요. 조금 했었는데 금일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강력한 수급의 의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주말에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패시브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한 건지 이제 토탈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1조 5천억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1조 5천억에서 잠깐만 그제 1조 5천억인가? 아무튼 1조 5천억에서 오늘 1조 들어왔어요. 현 선물 포함해서 2조 5천억 정도 되네요. 지금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자금이 IT, 반도체 쪽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전형적으로 상승장일 때는 현물만 사는 게 아니라 꼭 선물을 동반 매수를 해요, 외인이. 이게 이제 상승장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오늘 현 선물 동반으로 강력하게 외인이 매수를 해줬고요. 지금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 지금 국내 증시가 유독 강해요. 글로벌 증시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많이 빠진 경향도 있지만은 미국에 비해. 근데 미국도 11월 달에 들어서 급격하게 빠졌었거든요. 그만큼 돌리는 거긴 하지만 중국에 비하면은 우리나라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즉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단 그렇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을 우리는 추정해서 수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이 이 수급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일단은 시장이 움직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은 환율. 어제 환율이 1127이었던가 9였던가 기었어요. 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었고 원유죠. 원유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오늘 봐보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같이 보면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국제적으로 원자재가 전부 다 움직였어요. 전부 다 원자재들이 전부 다 상승을 했고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국제 유가 1%대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구리 뭐 등등 이거 외에도 전부 다 원자재가 올랐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좋은 거예요. 이런 소비가 많이 되는 즉 경기에 필요한 이런 리소스스 그 이런 재료들이기 때문에 경기가 돌아간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위험 자산 서도 현상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또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이죠. 금. 다 올랐는데 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금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위험 자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전 자산도 올라가요. 지금 엔화 쪽이 또 떨어지고요. 엔화를 누군가 사서 그럼 또 엔화가 또 떨어지고 좀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시장이 아이러니해요. 어떻게 보면은 논리에 약간 맞지 않게 조금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주말 때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트럼프가 이거는 어제자 기사인데요. 어제자 기사인데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정대로 국정연설 즉 신년 연설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고 중국도 시진핑 주석이 나와서 경기 부양책 의지를 발표했었죠. 그렇듯 미국도 이런 국정 연설이 있는데 지금 예정대로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어요. 근데 시장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는 이러한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연설에 대한 기대감. 왜냐하면 연설을 하면은 뭔가 협의가 돼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셧다운이 종결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네,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미 셧다운이 한 달을 넘어섰고 그 다음에 국정연설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에서 시장이 뭐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데 올라간다 라면은 저희는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나리오를 한번 써봐야 될 것 같고 남북경협주는 네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이제 어제 이제 카페에도 이렇게 하나 올려주셨었는데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핵심은 여기죠. 어 빠른 미팅을 원하고 있다. 예? 트럼프가 원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김정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하니까 또 이제 또 좋은 뭔가를 발표를 하겠죠. 지금 강경화 장관이 다보스 포럼에 가 있고 그곳에서 뭔가에 또 말이 오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이런 일정 발표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즉 진짜 이제는 2월 말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제 D-Day 발표가 남아 있는 거죠. D-Day 발표. 그러면은 기존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던 D-Day 발표가 나면 D-Day 마이너스 2주 정도까지만 저희가 남북경협주를 추가적으로 보고 그때부터는 리스크 관리에 전적으로 올인하는 그런 전략이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시장이 그래요. 시장이 이 도깨비 장세 같거든요. 자금이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다른 쪽으로 가서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추격 매수하면은 예,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차라리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오면은 팔고 나오면 되거든요. 쌀 때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최대한 자제하고 음봉 아래 꼬리에서 잡는 전략을 쓰던지 아니면은 기존 보유자는 그냥 홀딩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홀딩 전략.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팔고 더 비싼 가격에 사서 손해만 볼 것 같고요. 수소차 관련해서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이 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정도 더 조정을 보이면 한 2주, 즉 거래일 수로 한 10거래일, 거기에 명절이 끼니까 날짜 수로는 좀 더 보이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한번 각을 한번 잡아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번 주말에 일요일날 라이브 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이 좀 원래는 좀 시장에서 오늘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차 전지 섹터도 시총이 크거든요. 바이오 그 제약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이쪽이 시장을 리딩을 해버렸네요. 오늘 이쪽에서 강하게 리딩을 해버렸고, 바이오 쪽은 이제 코스닥이 추가 상승을 더 해줄 거로 보여줘요. 일단은 시장이 올라가는 그 방향이나 추세를 봤을 때 그러게 된다면 바이오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전적으로 현재는 수급에 의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고, 특히 외인 수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외인의 이탈이 급격히 늘어나기 전까지는 보유주 홀딩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시기 막 무서울 거예요. 막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사시기 무서울 건데, 안 움직인 섹터, 안 움직인 섹터에 분명히 다 순환이 돌아갈 겁니다. 분명히 다 돌아갈 것 같아요. 지금 뭐 제약 바이오도 분명 마찬가지로 전부 다 올라갈 거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수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샀어요. 웨인이 토탈 1조를 당겼고요. 어제와 똑같이 프로그램으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 이탈 가속화됐습니다. 오늘 특히 코스닥에서 전부 다 이탈 가속화됐어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 개인 이탈이 좀 나와야 돼요. 일단은 코스닥에서 이틀 연속 나왔죠. 내일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월요일도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네요. 왜냐면은 기존 전략대로라면은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개인 이탈 자금이 심할 것 같다가 첫 번째 전략이었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지 말자가 첫 번째 전략이었는데, 이거를 다 지금 외인이 받아 먹어버리면 외인이 전부 다 가져갈 것 같아요. 외인 수급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외인 수급에. 그리고 오늘 그리고 오늘 섹터 보면 IT 쪽, 일단 코스피 보면은 대형주 섹터에 엄청 강하게 들어왔어요. 대형주 섹터 올라간 거 보면은 1.7%, 코스피 지수보다 대형주가 더 올라왔고, 특히 전기전자가 4.2%가 나왔으니까 거의 이쪽에서 시장을 다 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100%다 끌었다로 보시면 되고, 일단 나스닥이 여기서 정체예요. 지금 이게 급격하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상황으로 가다가 이렇게 한번 치고 내려올 가능성도 높아요. 지금 나스닥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건은 중국 증시인데, 중국 증시가 여기서 뻗어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 국내 증시도 더 갈 수 있어요. 중국 증시가, 이거는 뭐 하나죠. 딱 하나. 미중 무역 분쟁의 해결의 실마리, 뭐 협상이 잘 됐다 했을 때 이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거예요.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증시 부양이라든지 뭐 지준율 인하 뭐 등등해서 시장을 견인하기 위해 이미 120조를 썼어요. 120조를 써서 120조를 시장에 퍼 부어 가지고 올라온 게 고작 이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다음 주도 성공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수를 보면은 지금 강하게 오늘 상승이 나왔어요. 일단은 정해진 라인들 1700, 어제 2170을 어제 이제 설정해 놓은 곳을 일단 뚫었네요. 뚫었으면 이제 갭 매꾸로 가는 거예요. 이 갭을 매꾸로 가는 시점이 옵니다. 보면은 기존에도 이런 강한 하락이 나오면 이런 갭을 메꾸는 성질이 있어요. 시장은.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갭을 메꾸는
네, 장세가 펼쳐질 것 같고요. 이때도 한번 두 번 갭에서 일단은 이 갭을 이 기간 조정에 거쳐서 전부 다 메꾸고 이번에는 이 갭을 메꾸는 거, 즉 이 구간까지 어떻게 강하게 올라가느냐. 여기서 더 강하게 간다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그때 삼성전자 바닥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1차가 43,000원, 2차가 이제 맥스로 본 게 45,0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최바닥에서 이거면은 대충 22%의 상승인데 하이닉스는 이미 30%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50%막 이렇게 상승하진 않아요. 이미 상승의 맥시멈 단계까지 거의 다다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거래량까지 터졌어요. 거래량까지 터져서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은 분명히 이렇게 되니까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고 이때 물렸던 그 삼성전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45,000원대 비중 축소하시고 이거 분명히 또 눌려요. 올라가더라도 눌리고 갈 확률이 있으니까 이제는 비중 축소 하는 구간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보면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삼성전기. 저는 오늘 삼성전기 호가창을 보면서 저 최근에 거의 이런 호가창 못 봤어요. 이 체결 강도가 300%가 넘는 호가창을 못 봤어요. 종가 때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체결 강도가 300%가 넘어요. 이거 그냥 막무가내로 샀다라는 거거든요. 파는 것보다 사는 게 3배가 더 많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오늘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어요.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고 지금 100만 주가 터졌어요. 매수가 기관 쪽에서 100만 주. 즉 이거는 쇼 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간 외인이나 기관들이 엄청난 공매도를 했던 거를 한 번에 갚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 상승 더 노려봐도 됩니다. 추가 상승 더 노려봐도 되고 이거는 기존에 이제 제가 카페에다가 설명드린 이런 20개월 박스 구간을 강하게 뚫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 피보나치로 보면은 이 여기서 상승 구간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맥스 12만 원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기존 목표치가 13에서 17만 원대니까 한번 강하게 치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매도해 나가면서 끌고 나가는 게 네,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라젠 거래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네요. 21선 받아서 올려주고 있고 거래량도 감소를 하고 있고 네 21평 2평 돌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신라젠 슬슬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캔들이 바뀌었어요. 어제 말씀드렸을 때 캔들이 바뀌었다. 좋은 캔들이 나왔다 했죠. 그 상태에서 추세선 위로 탔어요. 이제부터는 네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네, 신라젠도 파미셀 금일 이제 공방이 좀 치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라인에 대한 공방이 좀 치열했고 제가 봤을 때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페에다가는 반틈 반매도라고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제가 봤을 때 18,000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18,000원. 즉 20% 추가 상승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약간 15% 추가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이제는 엄청 쉽게 가요. 5%만 올라가면 이 정도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이 이 개미의 시체 구간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시체가 쌓여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거래량을 하루 이틀 지금 1200억씩 이틀 동안 터쳐줬으니까 한번 보죠. 여기를 뚫으면 네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뚫으면은 엄청나게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괜찮고 뚫러도 단기 매매 할 수 있고 내려도 이제는 단기 매매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다음 어제 같이 말씀드렸던 차바이오텍 좀 오늘은 안 움직여서 좀 아쉬운데 그냥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도 홀딩하고 있고 오늘은 좀 일정이 바빠서 뭘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매매를 많이 안 했는데 그냥 있으면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다 돌렸으니까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코아스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도 이제 같은 줄기세포인데 루게리병 해서 전 세계 최초예요. 최초 줄기세포 그 지정된 애들이고 지금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와서 치료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이슈 되면 이제 거래량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좀 약하네요. 힘이 좀 약하다는 거죠. 프로스테믹스 얘는 좀 강한데 이거 한 2음봉까지 한번 열어져 있어요. 이 정도까지 이런 라인까지 한번 내려오면 한번 봐도 될 것 같고 CSA 코스믹 오늘은 못 갈 것 같았어요. 전반적으로 다른 쪽으로 매기가 쏠려서 좀 더 내려오기를 전 기다렸는데 안 내려왔네요. 조금 더 저는 이거 매수를 더 아래 좀 걸었는데 저는 4,230원 정도 50원 정도 걸어놔서 아예 걸리지 않았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직 물량 빠져나간 게 없어서 다음 주에 아모레 퍼시픽하고 같이 한 번 정도 강하게 좀 네, 21선 공방을 하든지 21선을 뚫어주든지 둘 중에 한 번 하는 게 나와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늘 남북기업주 나쁘지 않았죠. 어제 트럼프 그쪽에서 트윗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았고 일단은 돌렸는데 거래량이 좀 부족해요. 근데 현엘은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니까 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걱정을 안 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인디에프 어제 변곡이 터졌는데 어제 같은 날은 정말로 단타 친 사람들은 간을 조릴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8%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4%면은 변동성이 하루에 12% 13% 나오면은 힘들죠.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직 거래량이 안 터져서 자기만의 입절 라인 정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5G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보죠. HFR이 되게 좋아요. 이때 이제 좋고 신고가 영역으로 얘도 같이 끌어올려 놓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지금 5G 관련해서 주식을 다 끌어올리고 있어요. 지금 안 올라간 것들까지. 그래서 얘도 끌어올리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얘를 반면 교과 삼아 삼지전자를 보는데 오늘 좀 움직일 줄 알았더니 또 윗골이네요. 위에서 자꾸 매물이 나오는 게 누구의 매물이 이렇게 나오는지 누구의 매물이 누군가가 단타를 치는 건지 네 아직은 조금 네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근데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한 달 조정 주고 가는 것 같아요. 보통 2주 이렇게 하는데 한 달 이렇게 갈 것 같고 오이도 지금 기관이 종가 관리를 해요. 얘는 보면은 이게 되게 나쁜 스타일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기 힘든 거. 시가는 올려놨다가 장중에 밀었다가 종가 고가 만들고 또 월요일 날 되면은 시가에 올려놨다가 장중에 밀었다가 또 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기관이 끌고 가면서 물량 뺏기 하는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그래서 딱 보면은 계속 원칙 딱 정해놓고 그냥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물량이 없네요. 계속 거래량 빠지는 거 보면 나올 것도 많이 안 나오고 개인 물량만 계속 나오고 있고 다산 네트워크스 이 수급이 좀 안 좋네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수급이 너무 빠져요. 근데 수급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빠져나간 수급은 이제 보면 CS나 메릴린치 쪽이니까 핵심 수급은 아닌 것 같아요.
핵심 수급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KRX 가서 수급 동향을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제 뭐 올해는 필요 없고 이제 1월 달치만 해가지고만 정산을 해봐도 어떤 애들이 주 세력이구나 한 거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한번 파악해 보고 주말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내 의견을 나눠볼게요. 그다음에 AP 시스템. 저는 AP 시스템 참 좋게 본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20%는 볼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이 자리죠. 이제 최소 20% 구간까지 해서 네 27,000원 위에서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뭐 보이지 않아요? 원형 바닥. 이게 여기를 뚫으면 많이 가요. 이런 게 정말 여기를 뚫으면 정말 많이 가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꼭 관심 가져야 될 패턴, 원형 바닥 패턴에 아주 좋은, 이거는 스터디하기도 좋은 종목이에요. 이런 원형 바닥 패턴. 그죠? 그래서 그냥 꾸준히 보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일단은 시장이 네, 많이 상승을 해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주말 맞이할 것 같고, 일요일 날 관련해서 네, 제가 수소차 쪽 한번 연구를 해서 라이브를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네, 일요일 날 라이브 방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